본인이 발리를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얼마나 있어도 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 친구가 있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제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거든요. 따뜻한 걸 넘어서 이제는 약간 더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벌써. 4월에는 더위가 온다고 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꽃들이 한꺼번에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좀 여행 가고 싶고 꽃 구경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피디님 여행을 많이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여행 되게 좋아하고요. 최소 2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교회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워낙 집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나가면 더 피곤한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요. 우리 암환자들은 긴 시간 이 투병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암환자들의 여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암 환자분들이 여행을 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여행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우선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암을 진단받은 직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급성기 치료를 하고 있는 중 한 직후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여행을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고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슬슬 여행을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시기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암 환자분들은 보통 여행지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우선 너무 먼 곳, 해외 이런 곳은 초반에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국내로 여행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여행을 가려는 곳에 가까운 곳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 있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두시고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시간 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여행지도 있잖아요. 근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또 누워 있거나 이렇게 되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혈전은 뇌나 심장, 폐 이런 곳에 아주 중대한 그런 합병증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여행을 해야 하는 곳은 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장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적어도 3시간 이상 움직이는 것은 좀 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는 비행기를 타도 금방 이동할 수 있잖아요. 비행하는 곳에서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는 괜찮겠지만 너무 3시간 이상 또 해외로 가게 되면 10시간 이상 비행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내가 못 가본 곳 가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섬으로 가고 싶다 하시거나 울릉도라던가 어디 백령도로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득 환자분이 생각이 나는데 언제 이렇게 가족들하고 장기적인 시간을 여행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이런 생각을 치료를 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발리를 가고 싶은데 그런 곳을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얼마나 있어도 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 친구가 있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우리 그 일상으로 좀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동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지나 섬이나 이런 부분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암 환자분들은 여행 전 어떤 준비들을 조금 더 하면 좋을까요? 우선 본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이 있을 것 같아요. 항암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약들은 시간을 맞춰서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항호르몬제나 항암제들은 충분히 여분을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형 간염 치료제 이런 약들은요 반드시 잘 챙기셔서 혹시라도 여행 일정이 좀 이렇게 미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분을 충분히 챙기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드시지 않던 약들이라도 상비약을 좀 챙길 필요가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고열이 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열제나 일반적인 지사제, 그리고 속쓰림이나 구토라든지 복통 이런 것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위장약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없던 변비가 갑자기 또 여행지에 가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벼운 변비약 정도를 좀 상비약으로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매년 그 가을철 9월서부터 시작될 때 독감 접종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 이런 그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B형 간염이나 A형 간염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항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행 전에 미리 항체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항체가 생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을 미리 해서 항체가 생길 만큼 충분히 여유를 두고 확인을 하고 접종을 해서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맨발 걷기가 물론 일반적인 건강이나 또 암 환자들의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맨발 걷기를 할 예정인데요. 파상풍 주사를 맞고 싶어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이 피부도 약해져 있고 또 어떤 균이 침투해서 치명적인 문제를 생기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파상풍 주사로 다 예방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가능하면 맨발 걷기는 안 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상풍 접종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맨살이 노출되는 그런 활동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치의에게 우리 여행 소견서를 좀 받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암을 진단받은 환자고 어떤 치료를 했고 지금은 이런 상태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환자니까 이럴 때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그 간단한 소견서만 있어도 그걸 집참해서 가시고 지역 병원에 같이 공유가 된다면 환자가 아주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갔을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좀 동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의 상태나 지금 치료 과정을 모르는 친구분이나 지인들하고 갔을 경우는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상태를 잘 아는 그런 가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탕에 들어가도 돼요? 바다에서 수영을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감염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가능하면 노출되지 않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사우나처럼 체온이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혈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활동들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겠지만 여행 때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구경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정말 회를 좋아하는데 치료를 하느라고 못 먹고 있어요. 몇 년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데요. 이렇게 급성기 치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언제 그 면역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 것이나 생것, 잘 조리가 되지 않고 익혀지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집으로 복귀한 후에 자신이 너무 발열이나 회복되지 않는 통증이 없는지, 과도한 피로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주치의에게 기본적인 혈액 검사, 빈혈 수치나 염증 수치나 간 수치나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암 환자분들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렇게 여행 전에 꼭 챙겨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계절에 기분 전환을 하시고 또 투병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